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채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임기 내 10,000원 공약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IMF와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더욱더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2년 동안 29.1%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과연 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라는 점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 분께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 주부터 문자 참여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토론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주장할 테니까 좀 지지해달라라는 좀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 한 30% 가까이 올렸더니 소득이 오히려 줄더라. 소득이 오히려 줄어서 소득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네,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할까 싶어요. 네, 네.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늘었나요? 자, 월급이 200만 원 넘는 노동자가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건 통계청 통계 확인이 냅니다. 다만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선에 있는 500만 명의 노동자와 그 윗선에 있는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은 소장님 뭘 주장하시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지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일부 필요한 건 저도 인정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소비로 늘어나서 내수 활성화되는 실제로 소득이 증가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실제 임금 당사자도 올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이 이런 언급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이제 2017년 2년 동안 30%가량 이제 인상이 되면은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IMF의 한국미션단장의 경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되게 화났어요. 왜 화났냐면 왜 왔을 때 그 이야기 안 하고 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죠. 그럼요. 와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물론 저를 안 만났지만 여기 와서는 그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본국에 돌아가서 제가 그래서 그 IMF 보고단 들의 그 보고서하고 그다음 IMF의 그 결론을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에는 최저임금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을 했으면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IMF의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와서는 전부 그냥 정부에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서는 또 딴소리를 해서 이 IMF가 도대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상당히 화났어요. 그러게요. 근데 IMF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 구제금융 사태도 기억나듯이 국가의 부동산 영화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투자자라든지 자본가나 사업자를 많이 대변해 왔습니다. 당연히 저런 이야기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히려요 유엔이라든지 OECD, ILO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전문가들은요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그 나라의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제기구라든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저성장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써야 된다라고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정도입니다. 근데 강력한 내수 진작은 어디서 뚝 떨어지겠어요?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소득 증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활동 인구에서요 2천만 명 정도가 임금 노동자이고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인데 네. 이 중에서 소득이 가장 늘어나는 지름길은 2천만 명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서민층의 임금이 올라가는 게 이분들은 소비 탄력성이 커서 소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최근에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수위 조절은 필요한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과잉하거나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최근에 학교에서 강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네. 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강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대학교 소득, 내에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굉장히 많은 강사가 잘려버렸어요. 네네. 잘린 강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네. 그 혜택을 보는 일부의 강사들의 소득이 올라갔고 복지가 올라갔으니 이 정책이 바르다. 이거는 전혀 전체를 못 보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만 지적할게요. 네. 2017년 1월,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을 100으로 놨을 때 네. 2년이 지난 지금 네. 2019년 1분기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100.3. 하나도 안 늘었어요. 아, 100.3이요? 그리고요. 그냥 근로자는 네. 99예요. 예. 그다음에 비근로자가 105.6이에요. 네. 무슨 이야기냐?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 전체 소득은 안 증가했다는 거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1분위, 2분위, 즉 못 사는 사람들 40%의 소득은 2017년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가 88, 네. 9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54님 끝자리.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끝자리 4377님은 나라가 망해야 최저임금 속도 때문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또 4187님은 최저임금은 노동 생산을 웃돌면 안 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영주권 이상자가 아니면 별도로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뭐 노동 생산 또 노동자의 입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소상공인 실명을 밝히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폭발적 상승으로 대학 졸업자라든지 전문 자격증 소지자보다도 단순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한다라고 끝자리 9718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202님은 최저임금 올려서 동네 상권, 소상공인 다 망했어요 라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소장님께 저 문자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네. 예, 저는 해주세요. 문자에 팩트가 아닌 게 많다고 봅니다. 감히 국민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문자니까요. 의견을 내주시는 예. 거니까요. 아니 2017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월급으로 하면요 1,140만 원대였고 2018년 작년에 8,350 올해 8,350원으로 네. 작년이 7,530원, 올해가 8,350원으로 네. 월급으로 하면 150만 원대입니다. 네. 세상에 150만 원 월급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인들은 그거 보고 살아라 하면 정치인들도 못 산다고 다 아우성이거든요. 네.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과장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임금 노동자의 60%가 처음으로 월급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200만 원으로도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3,400은 돼야 살 수 있거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까지 감안하면. 네.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마치 최저임금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팩트도 아니고 옳지도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대학 강사 예를 들었는데 강사 처우 개선은 온 사회가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근데 그 처우 개선 예산 조금 늘리기 싫어서 대학들이 일부 강사를 줄이고 있는 그 행태를 지적해야지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여야가 합의한 법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틀린 것이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대학에 계시잖아요. 받는 사람만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그 작은 아닌가요? 대학 당국이 문제지 그 처우 개선이 문제겠습니까? 아니 네. 대한민국은 그러면 근로자만 사는 나라인가요?
아니 교수님 대학에 강사만 계시죠? 학교인가요? 대학에서 강사들 안 자르고도 얼마든지 처우 개선할 수 있는데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강사법 통과를 계기로 예. 그걸 지적을 하셔야지. 일부 강사들 처우가 개선된 걸 지적하는 건 앞뒤가 틀리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 그만큼 네. 민감한 이슈가 네, 아닐까 정말 싶습니다.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끝자리 3614님은 신세동 교수님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라고도 응원, 지지 문자를 보내주셨고 지금 또 0770님은 반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근로자여서 돈이 적어서 힘들다고 네. 또 호소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4602님 문자도 하나 볼까요? 네. 또 임금 인상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임금 인상이 더 커야 가파르게 된다. 오르고 네, 있는 그리고 거. 가파라야 네. 되고 또 노동자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했던 그 정부의 의도는 가장 낮은 지지대가 되는 임금을 높이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득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었을 텐데 사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하위소득 20%의 소득이 줄어든 걸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들여다봤더니 네. 임금 노동자가 있는 가구 2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구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급이 올라갔으니까요. 다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가구, 노인 가구, 실직 청년 가구,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네네. 최저임금 인상돼서 그나마 저소득층들의 소득 격차가 덜 벌어진 것이고요. 팩트는.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가정 형편이 나아진 가구도 있지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가구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영업자들과 그다음에 직업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가 병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고 이 정부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른 집 말고 최저임금을 영향력 밖에 받지 않는 있는, 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없는 집집마다 네네. 소득이 오르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거죠. 두 번째는 통계청 통계에는 표본상 우리 초고령화 때문에 노인 세대가 많이 편입되면서 노인 세대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 OECD에서 가장 노인 빈곤이 1위 국가이고 최근에 뭐 폐지값도 떨어져가지고 노인 소득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중의 유력은행인 신한은행의 통계로는요. 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저소득 가구 1만 가구를 표본했는데 소득이 8%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걸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저도 그걸 네. 인정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6.4%, 작년에 10.9%로 이미 1차 속도 조절이 있었고 이제 올해 또 이제 여름에 결정할 때 속도 조절이 한 번 더 있을 거로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조 자체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인상 기조 자체를 폄하하거나 왜곡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호소드리는 것이죠. 네. 자, 결과적으로 이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누적 인상률이 29.1%, 3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난 2년 너무 과도하게 올렸으므로 금년의 인상은 가장 좋기는 전 동결하는 게 동결이다. 좋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하면 네. 한 5%? 5% 정도. 네, 한 5천 원, 4천, 그러니까 500원, 400원 정도 예. 해서 9천 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할 것 같아요. 네. 5% 한짝일 것 같아요. 최근에 2년 동안 그 두 자릿수 인상되기 전에 네. 통상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인상되냐 7%. 보니까 한 7% 7%, 전후로 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선으로 낮춰줘야죠. 유지가 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네. 지난 2년 동안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 닫은 회사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 회사들도 좋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문 닫기 어려워서 지금 상처를 억지로 안고 하는 끌고 분들이 가는 많기 거죠.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해서는 금년 정도는 좀 동결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자체가 이제 근로자위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익요원이 문제죠. 공익요원이. 네, 공익위원도 계시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뭐 사실은 제가 원래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그분들이랑 뭐 수시로 만나니까 너무 네. 잘 알고 있죠.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라는 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도 맞고 그들이 임금이 올라가야 소비도 늘려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라는 이론의 근거에서 제가 이제 캠페인했던 건데 네. 생각보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더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6.4% 올랐다가 10.9%로 한번 속도 조절이 됐는데 네네. 이번 올해도 10% 이상 올리자고 주장하기는 사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도 우리 신 교수 말씀처럼 사기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는 심리라는 문제도 있는데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공약대로 대폭 올려라는 분들 보면 제가 오히려 설득합니다.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 게 한 500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에게는 절박한 가자이다 하더라도 이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우리가 한 16.4% 10.9% 연속 올렸더니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계층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일부 뭐 정부 여당 일각에서라든지 사용자들은 이제 동결 이야기 하던데 저는 동결은 그래도 500만 명의 그 안팎의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역시 그분들도 우리 국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네네. 5%가 오르면 417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8,767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항상 보면 7, 8%에서 8, 9%는 올랐었어요. 네. 그걸로 감안해서 7%를 감안하면 584원 올라가지고 8,934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인상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한 8,9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7% 7% 정도 평균적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인상해왔던 정도로 해서 최저임금 10,000원이면 사실 월급으로 한 200만 원인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까지 감안했을 때 네. 이 정도의 속도 조절 우리 사회가 좀 슬기롭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기대해 네, 봅니다. 저희가 문자가 진짜 최저임금 이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예. 있는데요. 소개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 소개를 다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377님은 최저임금 때문에 정규직이 무너지고 있다. 시간 쪼개기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네, 또 끝자리 8032님은 뭐 8032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인상됐다라고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하락이라는 의견까지 내주셨네요. 뭐 네. 의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또 이 고용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도 계세요. 끝자리 7704님은 최저임금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게 100% 현실입니다. 네, 또 3446님은 최저임금을 빌비로 장사가 안 된다 하면서 상인들이 너무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 아무래도 뭐 상인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의견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담 2주년 대담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000원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고 또 여권 내부에서는 동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는데요? 대통령 결정 안 하시잖아요. 최저임금 위원회가 네. 그렇죠. 결정을 하는 그리고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예. 그동안 결정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뭐 내렸으면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흐름 이거는 내가 뭐 관여할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온 태도하고는 저는 상당히 다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처음서부터 집권하시면서부터 16.4% 10.9% 올릴 때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뭐 이제 속도 조절, 저는 속도 조절은 공익위원회 할 것이라고 보고요.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선임을 할 것이고요. 네. 그분이 어떻게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입금을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 결정 그 구성에 대해서 저는 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는 과거 정부 쪽을 들고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 쪽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최저임금이 그런 식으로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된 체제를 빨리 털어버리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청와대 사실상 10,000원은 좀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만 원은 못 올리죠. 만 원은 못 올리는데 이제 문제는 한 3,400원 올릴 거냐, 8,500원에서 아니요, 내년 만 원은 좀 무리니까. 그러죠. 뭐 임기 내 만 원이라도 이렇게는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임기 내 만 원은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상대도 저는 아니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 2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막 일자리가 없어지는 몇 개 업종이 있더라고요. 예. 제조업, 네.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지금 네.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네. 그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전향적인 저는 최저임금 결정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예. 것 같네요. 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지만 어떤 국민적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는 호소가 네. 정부를 통해서 전달돼서 공익위원회에게 예전보다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공익위원들도 다 눈과 귀가 있는데, 그러면 500만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2017년, 18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월급 기준으로 한 사람 2017년도에 130만 원대고 2018년도도 150만 원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최저임금 올려라는 밑바닥 어떤 민초들의 그런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고용률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일부 뭐 사업 현장에서는 팩트로 나올 수는 있지만 어디에도 그런 근거 있는 과학적 조사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고용률은 최근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자도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전체 국민들의 고용률도 늘어난 것은 팩트이고, 그다음에 네. 사실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금을 줄 부담이 없는 고용원이 네네.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거로 통계적인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면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무엇이 제일 어렵냐면 인건비는 오히려 4등으로 나왔어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 심리가 왜 위축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결국 올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비 심리 예, 위축되는 알겠습니다. 거라니까 예. 월급을 일정하게 올려야 네네. 된다. 속도 조절은 제가 인정한다. 이번에 당연히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본다. 다만 월급을 오르는 것은 전체 경제 활성화나 내수 활성화, 네. 국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도움이 중요한 된다. 문제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다 일일이 언급을 못 해드리네요. 죄송한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저 뜨거운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안진걸 소장,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